리코딩 한다고 하니까 홀수죠. 자, 누가 나와서 발표를 좀 하시죠. 상황에 대해서. 자, 짝수 좀 손들어 보세요. 짝수죠. 손 안 드는 사람 시키게. 이쪽 홀수죠예요? 네, 홀수죠. 이쪽은 홀수. 이쪽은. 자, 그럼 이세 개 중에서 한 명 누가 하시죠? 발표. 이쪽에서 아까 발표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나오시죠. 자, 선택됐어요. 나오세요. 자,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뭐 새로운 거 여러분들이 이걸 정답 없어요. 정답 없는 거니까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문제 다 있으니까 되겠죠? 자,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자, 잘 들어주세요. 다른 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나? 상한지 이야기하면 더 좋고요. 네. 일단 여기 6번에 있는 증상을 정리하라고 해서 보다가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좀 춥고, 자, 첫 번째 춥다, 그리고 땀이 없다, 그리고 목에 이제 한강통이라 하죠. 목이랑 어깨가 좀 당긴다. 그리고 콧물이 나오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맥이 이제 부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보니까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일단 수업까지는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표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표에 해당하는 게 뭘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반응 반표가 있는데 표면 이제 태양이라고 해가지고 태양병이라고 봤습니다. 이 판단 근거는 아까 말했듯이 하룻밤 만에 일어난 일이라 속으로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가볍게 춥고 무한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병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해서 태양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 된 게 없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맥이 가볍게 떠서 살짝만 눌러도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깊어가지고 이제 좀 꾹 눌러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이렇게 뛰는 부맥은 표증일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육경을 이야기했는데 처음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태양이다 라고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태양경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뭐뭐 있나를 좀 혹시 알을까요? 발열, 두통, 오한, 부맥, 한강통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거기 지금 거의 말한 다 거랑?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육경 중에 태양경병증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뭐뭐 있나? 같은 조원들이 찾았죠? 있죠? 육경 중에 태양병증 찾았으면 한번 좀 알려주세요. 자, 마이크 주시고 조원들이 찾았으면 찾은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시죠. 자, 음, 찾아보세요. 상한 육경에서 태양경이 병증과, 그러니까 증상이 맞아야 태양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병이 시작됐으니까 이건 태양경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태양경이 증상이 몇 프로 맞다. 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야기하세요. 네. 먼저 발열과 오한, 또 두통과 뒷목 뻣뻣함, 신체 통증, 콧물, 코막힘, 재채기, 또 맥상 같은 경우에는 맥이 좀 빠르게 뛰거나 긴장되고, 또 무기력하거나 피로, 또 식욕 감퇴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럼 이 태양경이 병증과 지금 말한 거 똑같아요? 기침 빼고는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기침이 그럼 이 상한눈 육경에서 태양경에서 기침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은 감기 처음 걸렸다 했을 때 기침이 나야 되나 안 나야 되나 어떨까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답 없는 거고 생각해 보면 과연 기침을 할까 안 할까? 초기는 그냥 가벼운 기침 정도고 조금 감기가 심해져서 열이 좀 더 올라가고 그럴 때 기침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상이나 또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발표를 어렵게 나와서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좀 서운하죠. 자, 마이크 주시면서 누구든 발표를 하게. 나한테 주지 말고 친구들한테 줘서 발표나 질문을 좀 하고 대답을 받아보죠.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홀수 분들 중에. 아, 이 짝수가 아주 괜찮아요. 누가 하든. 괜찮습니다. 아까 물어본 거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나 말도 안 된다 한 거. 그 친구. 두 번째. 궁금한 거 물어봐야죠. 예. 열이 나는데 으슬으슬 추운 건 왜 그럴까요? 아, 나한테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자, 일단 추운데 그거 먼저 열나는 게 말이 되냐? 아니, 그거 먼저 대답해 주세요. 의사를 추운 게 왜 추운 증상이 나타날까? 이제 추운데 열나는 이유는 이제 저희 생물학 시간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제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신체 온도를 낮게 유도를 하려고 춥다, 열을 올려야겠다, 몸의 반응을 유도해서 열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춥고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선으로 따지면 이제 춥다고 느껴서 열이 나도록 유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거예요? 난 그쪽은 모르니까. 네, 네, 이겁니다. 이과라고 그게 다 맞는 건 아닐 텐데. 자, 일단 이 감기 걸렸을 때, 예, 수고했어요. 예. 자,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추운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이 추워지는 현상. 그러니까 을슬을 추워지는 또는 감기 걸리기 초기에 오면은 약간 춥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나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아까는 뭐 시상하부에서 뭐 자극을 받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요즘 얘기고 옛날 한의학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전혀 없었죠. 그럼 오한 발열, 을슬을 추우면서도 열이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찬 기운에 바람이 들어와서, 찬 기운이 들어와서 몸이 으스스를 춥고 열이 난다. 그 현상은 왜 그럴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상한명리론이라는 책에서 오한 발열에 대해서, 오한은 왜 이렇게 일어나고 발열은 왜 일어난다. 또 발열이 일어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라는 걸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면역 반응이죠. 나쁜 풍한의 사기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 몸이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뭐 시상하부 자극을 해서 하는 것처럼 그 자극을 이 찬기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몸에 찬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좀 차지겠죠. 차면서 정상보다는 좀 차니까 의식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찬 기운이 몸 바깥을 겉을 갖다가 다 감싸고 있다 보니까 열이 발산되지 못하고 열이 발산되지 못해서 좀 열이 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땀구멍이 있어서 열이 발산이 돼야 되죠. 땀구멍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열이 발산돼서 36.5도라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 기운이 몸을 몸 겉을 다 둘러싸다 보니까 겉에서 피부에서 이 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호흡이 안 되다 보니까 피부에 있는 이 열을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열이 쌓이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서 보통 한포열이라 표현해요. 한기가 열을 갖다가 싸고 있다. 그래서 발열의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한 발열이 나타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사기가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이 호흡기를 갖다가 손상을 시키니까 호흡과 관련되는 기침이라든가 뭐 콧물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A 상황인 경우는 그나마 쉽죠. 일반적으로 감기 초기 감기에 나오는 이런 것이고 맥상을 봤을 때 가볍게 뛰는 느낌이 든다. 겉에서 가볍게 뛰는 느낌이 든다. 라고 했는데 상한론에서는요. 태양병도 상한이냐 상풍이냐 풍이 더 세냐 한이 더 세냐 구분했어요. 자연계의 육기가 자연계의 기운이 한 가지로만 단순하게 사람을 침범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선풍기를 돌린다 했을 때 선풍기 돌아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기운이 좀 차졌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오는 이 사기는 풍한의 사기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더울 때 바람 불었을 때 들어오면은 뜨거울 때 바람 들어와서 풍년의 사기가 들어온다 하는 식으로 한 가지만 오는 것보다는, 바람만 오는 것보다는 바람과 그 당시의 기후 같이 들어와서 두 개, 세 개가 합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감기 걸린다 하더라도 그냥 겨울에 감기 걸리니까 어떤 사기에 진상되는 거예요? 겨울에 감기 걸리는 거 하늘이 사기죠. 근데 겨울에도 바람이 같이 동반하죠. 그래서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것도 풍한의 사기가 오는 거예요. 한사만 오는 게 아니라 풍한의 사기가 같이 들어와서 풍한이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1번 문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며칠 전, 좀 시간이 지났죠? 며칠 전, 어젯밤이 아니라 며칠 전에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무사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부터 열이 확 오르고 머리가 아프며 입과 목이 심하게 마르기 시작했다. 변비가 심하고 배가 단단하게 팽만되어 있는 느낌이다. 밤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잠을 설치며 식욕은 있으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라는 이 증상에 대해서 짝수조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요거에 대해서. 자, 짝수조. 아까 손들었던 짝수조 있죠? 이쪽에서 한 명 짝수저죠? 네, 한 명 나와서 해주시죠. 나와요. 자, 4명 가위바위보예요. 빨리 나와요. 가위바위보에서 빨리 나오던, 그냥 나오던. 눈치 보지 말고 나와요. 자, 나오면 질문 쉬운 거 하고 안 나오면 질문 어려운 거예요. 네. 보고 해도 되나요? 아니, 안 보고 하는 거죠. 오마이갓. 네,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자, 나오세요. 네. 저것만 보고서는 할 거예요. 네. 일단 제 기억에 저희 조는 양명경부증이었고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고 하시죠. 네. 상황. 심각한 사례의 아니, 주요 증상. 상황을 먼저 더 이야기해야죠. 이상은 못 견디겠어. 몸이 뜨거워. 며칠 전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무시하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부터 열이 확 오르고 머리가 아프며 목과 입이 심하게 마르기 시작했다. 변비가 심하고 배가 단단하게 생만되어 있는 느낌이다. 밤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잠을 설치며 식욕은 있으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선택한 사례의 주요 증상은 열이 있고 구갈, 입과 목이 심하게 마르는 걸 구갈이라고 했었고 변비랑 북부팽만이 있었고 밤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는 것과 불면, 식욕이 있으나 속이 더부룩함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어느 육경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질문 답변으로 저희는 양명을 선택했는데 양명경증과 양명부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양명경증의 주요 증상들이 아까 말한 고열과 구갈 같은 것들이고 뭐 복부팽만이나 소화불량 뭐 이런 것들이 양명부증의 대표 증상이라고 해서 양명병이라고 보았고요. 판단 근거가. 네, 판단 근거가 아까 그 병 대표 증상 등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태양병 한 것처럼 양면병의 주요 증상들이 뭐뭐 있을까요? 양명병의 주요 증상이요? 알려주세요. 양면병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아까 태양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뭐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양면병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양명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예. 가서 고열.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고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좀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예. 양명병 특징은 고열, 구갈, 얼굴 붉어짐, 맥이 힘차고 빠름, 변비, 복부팽만 등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증상들이 어디 어디 있나 한번 짚어주세요. 예. 고열은 뭐 여기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열이 확 오르고 구갈은 입과 목이 심하게 마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변비 복팽만도 같이 있었죠. 네. 예, 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뭐 추가할 사항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없으면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어요.
자, 우리가 변증이란 걸 이야기하면서 이 8강변증이라는 게 있죠. 주로 8강에서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이라고 간단히 나누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뇌감열병이라 해서 그 감기 같은 이런 거에 의해서 병이 생기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감기라고 표현했는데 감기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크게 될까요? 감기라는 것이? 감기라는 증상이 뭐 유행한다 하면은 방송에 슬쩍 한번 나올 만하죠. 그죠? 한번 나오긴 나오잖아요. 대전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감기에 걸려서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한번 지방 뉴스에 한번 슬쩍 지나가는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처럼 여기 걸린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고 이 중에 몇 명이 죽어나간다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옛날에도 그냥 감기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뭐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전염성이 있고 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나타난 증상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독감보다 약했죠. 거의 감기 정도의 증상이었는데 그런 증상을 위해서 많은 이 마을에 있다. 이렇게 마을이라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의 한 3분의 2가 죽고 그 3분의 2 정도가 또 거의 항암이라고 하는 독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치료했던 사람들이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공부해서 좀 더 치료 방법을 새롭게 더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상한론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상한론을 만들었는데 그 상한론이 만들어질 때는 병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죠. 2000년 전의 사람들이니까 어떤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지만은 약간 현대적으로 뭐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뭐 한다 이런 건 전혀 몰랐죠. 바이러스 개념도 없었죠. 세균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독감이 걸렸다면 어떻게 독감이 걸리냐? 2000년 전의 사람이라면 독감이 걸렸다면은 왜 독감이 걸렸을까? 자, 지금 독감에 걸린다면 왜 독감에 걸리죠? 독감에 걸린 이유? 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 있는 바이러스가 서로 공유하자. 내 건, 네 거, 네 거 해가지고 서로 공유해가지고서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거 지금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전염된다는 건 알았지만은, 이 사람이 한번 걸리니까 옆에 해서 전체 사람들이 다 걸리더라 하는 거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요? 몰랐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런 것이 생겼으니까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병리를 갖다 계속 연구해서 이렇게 변해 나간다. 라고 했는데 그 변해 나가는 것이 독감의 증상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독감에 대해서 독감에 걸리면 지금도 독감 예방주사도 맞죠? 여러분 안 맞았나요? 독감 예방주사 뭐 지금 안 맞아도 되지만 나중에 또 한의원 한번 무조건 맞아야 되고 맞게 되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독감을 갖다가 일단 예방해서 더 퍼지지 않게 만들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하여튼 독감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격리하는 이런 것까지는 다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병을 살펴보니까 감기 초기에 왔을 때 오한 발열 같은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두 번째 상황처럼 열이 심하게 나더라. 그 다음에 또 더 지나니까 어떨 땐 열이 확 났다, 어떨 땐 추워져서 추웠다가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면서 그 아픈 부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복부 팽만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맥도 약해지고 그냥 잠반자를 하고 하는 증상에서 그 다음에 혈관 낭축, 혀가 말리고 이 음낭이 수축이 되는 거의 말기 단계까지 가서 죽거나 살거나 하더라는 걸 알았어요. 그 현상을 아는 것이죠. 원인은 몰라도 현상을 보니까 처음 걸렸을 때 감기 초기 그다음 좀 심해지면서 열이 나고 그다음에 오한 발열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다음 속으로 가서 소화기에 장애가 있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약해지면서 그다음 말기 증상까지 가서 죽거나 살더라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황제내경에서도 소문 연론편에
문장이 딱 있어요. 금부열병자는 개 상한지류해라. 혹유혹사하고 기사계 육지를 일간하고 기육의 11일 상자는 하여오. 라고 해서 황자가 물었어요. 아, 지금 열이 나는 발열이 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6, 7일 정도에 죽거나 사는 사람들 한 10일 정도 지나서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은 것이 있고 이 원문을 가지고 상한론에서 장중에서 사람이 아, 이것은 상한이라는 병으로 이름 짓고 이 병을 육경으로 내경에서 말하는 육경으로 나눠서 병을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거기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한 것이 상한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론에서는 병을 어떻게 표현했냐 했을 때 육경이라고 해서 6개 육경이 경락 육경이라는 용어로서 병을 표시했는데 이것이 상한론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내경 시대에 말했던 이 병과 상한에서 말하는 병의 증상이 또 바뀌었더라 라고 해서 육경이라는 용어를 다시 쓴 것이죠. 그러니까 글은 이용해 왔는데 내용이 약간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육경이라는 형식을 거치면서 병이 진행돼 왔다. 이것도 전염성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육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육경제강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육경제강. 육경제강이라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가장 위에 앞에 나오죠. 가장 앞에 나오는 거. 한자로 치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나오는 걸로 보시면요. 이렇게 또 논문을 쓴 게 있네요. 야, 나와라.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거 찾으면 육경제각이라 해서 육경 각각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황제내경에서도 육경제각을 설명했고, 그 다음 상한론에서 이야기했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도 후세 사람들도 상한론 시대랑 병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겠죠. 명나라 시대에도 육경제각을 이야기하고 해서 육경제각이 크게 세 가지 나와 있어요. 황제내경, 그 다음에 상한론, 그 다음에 의학인문. 이 세 군데에서 육경제각을 말했는데 80% 거의 비슷하고 약간씩 달라지는데 주로 나타나는 게 증상들이 태양병 같은 경우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 문장, 그 형식은 나타나고 맥에 대한 설명은 다르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양면병이 두 번째에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태양과 양면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병증들이 나타나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에서 풍한의 사기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체표로 들어왔죠. 체표에 있으니까 체표에 있는 병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 체표에 있다. 피부에 병이 있다면 그 피부에 있는 병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죠? 피부에 있는 병 없애는 방법 생각해야 되겠죠? 자, 피부에 병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바람이 자연의 풍한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풍한이 체표에 와 있다. 이 체표에 와 있으니까 이 체표에 있는 풍한을 갖다가 사기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 양방에서는 여기 풍한이라는 사기가 있으니까 이 사기를 갖다가 내가 싸워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죠. 양방에서는. 이것이 내 몸과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몸과 다른 것은 없애야죠. 항생제수가나 없애야 되는데 한약에서는 없앨 수 있는 아직 그런 약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피부에 바람이나 풍한의 사기가 들어와 있다. 이 풍한의 사기를 갖다가 어떻게 없애야 되겠느냐? 없애지 못하고 없애는 것까지 못 만들었고
내 몸에서 띄어내는 거. 피부에 문제 있을 때 가장 하기 쉬운 치료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렵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감기 걸려 열이 나고 하면은 열 나면서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 열이 나니까 좀 열이 나면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열이 한 37, 8도, 9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되면은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이 나면은 좀 적은 열에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열이 좀 더 심해졌다 했을 때는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확실히 다르죠. 기운도 없고 열도 나고 막 몸이 뜨겁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었어요. 해열제를 먹으니까 뭐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해열제를 먹으면은 열이 내려가죠. 열이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갈까요? 열이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해열제 먹었을 때.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해열제 다 먹어봤을 거잖아요. 해열제 먹으면 열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서 내려가느냐? 기억은 안 나겠죠? 여러분들이 좀 더 커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은 그때 해열제도 보고 애가 어떻게 변한다. 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열제를 딱 주면은요. 해열제를 먹고서는 애들이 땀이 나요. 땀이 나면서 열이 좀 식어져요. 이게 답이에요. 자, 외부에서 풍아리 사기가 체피에 딱 있을 때 이 체피에 있는 사기를 어떻게 해서 내보내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땀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내는 약을 갖다가 쓰는 것이죠. 처음에 사기가 딱 들어와서 체피의 병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치료하냐 했을 때 땀을 내는 방법이에요.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이죠. 이건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체피에 있을 때 이거 갖다 그냥 빨리 나가라고서는 자꾸 내보내는 것이죠. 뭐 다는 안 나가겠지만 좀 많이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치료했는데 또 치료도 괜찮게 잘 돼요.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뭐 몸속으로 들어왔는데도 땀을 내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감기 기운이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약이 살아있죠. 만약 치료가 안 됐으면 한약 지금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땀을 내는 치료법을 쓰니까 감기 초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간에 땀을 내는 치료법을 쓰니까 증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약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상이 심해진다면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한약 자체에 존폐유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땀된 이런 험악한 방법을 썼는데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뭐 시험 공부 끝났다.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많이 먹죠. 술 많이 먹은 다음에 꼭 다음날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내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나? 확인을 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땀을 내거나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이 한의학의 어떤 치료에 가장 무식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한, 토, 하. 땀을 내고 토하고 설사하는. 설사하는데 설사하지만은 빼내는 거 다 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한토와 이 삼법이 한의학 치료의 기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한론에 있어서도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초기, 태양병이나 양력병에서는 땀을 내게 하는 거. 그래서 땀을 내서 병을 치료하는 이것이 기본 원칙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원칙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 육경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그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퀴즈에서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병이 진행돼 나간다는 것을 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인터넷 강의에서 다 이야기된 거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좀 보고 그냥 이 상한론도 나중에 국가고시 시험 문제가 나오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배워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진짜 2시간 만에 다 끝냈고 한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한의학개론서는 전체적인 내용만 이야기한다, 생각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감 열병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온병은 또 그 이후에 1500년쯤 돼서 우리가 온병과 가장 유사하게 아는 것이 코비드19 가장 최근 것이고 그다음 좀 더 앞으로 가면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조류독감, 대조독감, 그 다음에 메르스는 얘기 들어봤죠? 메르스, 중동독감,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좀 더 올라가 보면은 1919년, 18년도에 유명했던 독감 알아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독감 유명해요.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알죠? 몰라요? 네,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고 그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휩쓸었어요. 우리나라 조선까지도 조선, 일본, 중국 이런 데까지 다 휩쓰는데 이때도 우리 이 동양에서는 온병이란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했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바이러스가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졌죠. 지금 상한열에 말한 이 증상이 사스 코로나19 증상과는 많이 다르죠. 코로나19에서 열이 어때요? 바로 고열을 나는데 열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감 열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게 안 되면 일단 열이 난다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음이냐 양이냐 나눌 때 음량 나눌 때 뭘로 보여야 되겠어요? 자, 열이 나는 증상을 음증이냐 양증이냐 따지면은 어떤 병증이 될까요? 양증이 되겠죠. 그래서 또 팔감은 그나마 좀 쉽게 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여러분들 지금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팔감 변증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5주차, 6주차 퀴즈는 좀 시간 연장해, 6주차 퀴즈는 넘어가고 5주차 퀴즈는 시간 연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일이나 내일 정도까지 좀 마무리해서 올려주세요. 그다음 마감해 놓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5주차 퀴즈는 8강매증에 대한 퀴즈였고, 이번 퀴즈는 6경매증에 대한 퀴즈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해주시고, 아마 쉴 동안에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해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 8강매증 중에서, 6경매증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뭐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